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2월 23일 토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2월은 3주간의 짧은 일정으로 경마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시장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가 2월의 마지막 주 경마일이 되겠는데, 자, 아무래도 짧은 일정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 각 마방마다 이 월말에 이 총력전 태세가 더욱더 극심할 듯 예상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역시 휴장 이후의 흐름인지라 다수의 경주에서 그야말로 이변이 속출했습니다. 자, 그러한 흐름은 이번 월말에도 계속되리라 보고 있고요. 이 편성 자체의 혼정도도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려움 속에 빛을 발하는 저희의 분석 내용으로 오늘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저와 함께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의원, 김지영 의원, 최성진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전 구간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 1700m는 선행마에게 상당히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하죠. 9번 대군주 에페를 도전 1순위로 강조드립니다. 이번에 망사는 거면 해지하고 출전하는데 한번 올라온 걸음 또한 늘어난 거리에서 다시 한번 역습 가능한 전력으로 3번 환상스타까지 거론드려 봅니다. 역시 중장거리에서는 막판 한 발 결정력 싸움인데 이번에 6번 플래시 제트가 충분히 여타의 마필을 제쳐내고 멋들어진 추입 다시 한번 보여주리라 예측이 됩니다. 차라리 외선에서 좀 더 조이면서 운영이 가능해진 11번 골든 다이얼은 최근의 모습이라면 이번 경기에서 결국 무시할 수 없는 전력으로 판단해야 될 텐데, 이번 편성이 4등급 치고는 굉장히 해볼 만한 편성까지 만났습니다. 모든 조건이 최상인 조건이기 때문에 3번 1패트론 데뷔전이지만 중심마로 강하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4번 체인지 메이커 충분히 정상 출발을 해낸다면 선입 후에 뒷심발이가 가능한 말, 전개가 충분히 이번 경주에서 나올 수 있는 말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직전의 경주 운영도 보시면요, 선에 갈 수 있었습니다. 안 갔어요.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고 그 걸음을 이어냈던 마필이기 때문에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9번 한센글러를 여전히 높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0번말 럭셔리 에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추임력은 상당히 여유가 좋죠. 최근에는 빨랐던 흐름 페이스를 계속 잘 따라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직전 상당히 빠른 레이스에 초반에 밀렸지만 정말 올려붙이는 걸음이 충분했기 때문에 10번 럭셔리 에필도 이번 경주 사정권의 마필로 관심을 가지고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른 마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촘촘하게 붙어가면서 최선의 모를 맞추고 선두권 공략까지도 가능한 3번 썬더블레이드 다시 한번 연투 가능성 높게 평가하고 강조드리겠습니다. 흐름을 따라가는 스피드 자체는 상당히 여유가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빠른 마필 많지 않은 이번 구조에서 8번 이겨주마의 스피드도 가치가 충분하다 평가를 해야겠죠. 그 직선 주폭 하나만으로 지금 우승 거둔 겁니다. 그 7강 구수를 꺾어내고 보여줄 건 더 남았어요. 9번은 정동주들은 여기서도 강조드립니다. 5번은 독도직이 훨씬 한결 수월해진 부담 중량이 이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이제는 따라가면서도 추입이 가능하다는 부분 강조 드려볼 수 있겠고요. 편안하게 뛸 수 있는 어떠한 전개도 소화 가능한 11번 페네트로이기 때문에 선행이든 추입이든 어떠한 전개든 이번 경기에서는 페네트로가 뛰기에는 가장 적절한 흐름이다라는 거 강조 드리면서 9번 컴플리트 수입, 선행 강공 작전이 필요한 말이라는 것은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아직은 실전에서 단거리 검증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대신에 실전 경험을 쌓아갈수록 뚜렷하게 힘들었던 모습으로 변화의 기대치를 가져올 마필들이 상당수 출전합니다. 자, 데뷔전 치르는 신마 한두에게도 관심이 가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능력 편차가 크지 않은 하이등급 마필 간의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고요. 펼쳐지는 전개 양상에 따라 또한 성패가 가려질 듯합니다. 자, 과연 그런 모든 부분들 모두 종합해서 스타트는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토요일 스타트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경주 앞서 민무철 MC 설명대로 부진마 편성이에요. 이렇다 하게 뚜렷하게 전력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입상 경쟁력, 가능성을 보여줬었던 말들의 우선을 먼저 인정을 하고 갑니다. 그 중심에 9번 빛나는 루비 먼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9번 빛나는 루비도 어느 정도 한계는 보여주고 있는 말이에요. 단점은 이 말은 지금까지 뛰고 있는 게 최선이었다라는 부분. 하지만 강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걸음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3위 승급 착순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다비드 기사하고 호흡이 직전 경기 상당히 좋았었던 모습이 인상 깊었고 직전이 생각보다는 빨랐었던 흐름이었음을 감안해 봤을 때 이번 경주는 직전보다 확연하게 느려지는 흐름, 그렇다면 빛나는 루비 입장에서도 선임력을 발휘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거의 마지막 찬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 강공, 필연일 9번 빛나는 루비의 선전을 먼저 기대를 해보면서 6번 청담 재패 역시 6등급에서 2위 성적이 있었던 전력이죠. 2위를 할 당시에 추입으로서 2위를 했었던, 입상을 했었던 전력이고 김동수 기수하고의 호흡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김동수 기수도 웬만하면 이제 추입을 더 선호를 하고 있는 최근의 질주 경주 운영 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청담 재패도 크게 능력이 확연하게 변화가 있다라기보다는 현 등급에서의 경쟁력을 기대해 보는 것이고요. 여기에 데뷔전 치르고 있는 말이죠. 4번 활용. 정말 드디어 주행 심사를 통과했다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행 심사 당시의 모습을 봤을 때는 코너웍은 여전히 좀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발 바꿈을 위해서 김옥성 기수가 라스트 직선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발을 바꾼 이후의 탄력은 이 편성에 나와 있는 어느 말보다도 좋다라는 부분은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발을 얼마나 빨리 바꾸게끔 해주느냐, 잘 바꾸느냐, 이게 관건이 될 데뷔전 치르고 있는 신마가 되겠고요. 1번 브레킨, 인코스에서 솔직히 유승환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선행 가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크게 믿음은 가지 않습니다. 선행에 대한 기대보다는 선임력을 기대해보겠다. 직전 12번 게이트에서도 외곽 게이트에서도 선전한 만큼 순위 상승 기대치 있겠습니다. 네, 김정우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치하는 부분이 많지만 또 생각이 다른 부분도 존재하는 경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김정우 의원께서 언급해 주신 말 중에서도 안쪽에 있는 1번 브레킨, 이 말에 대해서 중심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은 좀 선행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래도 최외곽 게이트에서 1번 게이트로 내려왔고 이번 편성 자체가 그렇게 빠른 말이 없고 6번 청담 재패 정도가 그나마 예전에 좀 빠른 듯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김동수 기수의 안장에 최근에 선입형 전개로 도모하고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면 1번 브레이킨이 선행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만큼 자기 페이스로 버틸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번 활용, 이 말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제가 판단할 때는 직선에서의 뒷심 보여줄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8월 달부터 정말 휴양 없이 꾸준한 훈련을 소화해 왔습니다. 중인심사도 좋은 모습 보여준 만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초원군주라는 말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말로 판단이 됩니다. 오랜 공백 복귀전에서 충돌하면서 출발에 실패했음에도 가능성을 보여줬고 정상주기 안토니오 기수라면 훨씬 더 빠릿한 초반 순발력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말은 안쪽에 있는 3번 스페셜 버드입니다. 최근 출발 시 계속된 불운이 겹쳤던 말입니다. 연말과 충돌을 계속하면서 정상 출발 못하다가 직전 경주는 또 착지 불량을 해버렸습니다. 정상 출발 선입 전개까지 가능한 초반 스피드를 가진 말로 판단이 되는데 이 말이 12월 8일에 좀 심한 외곽 전개를 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안쪽에서 차분하게 전개를 했을 때는 굉장히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 왔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인게이트 내려온 만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3번 스페셜 버드의 선입 전개 후에 뒷심발이 가능성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3번 스페셜 버드는 저도 인정하고 있는 복병 중에 한두입니다. 직전에 외곽이어서 좀 불리했다라는 부분을 감안했고요. 착지 불량까지 고려를 해봤고 이번엔 이찬호 기수랑 안장까지 교체가 되어 있고 인코스 진입을 했죠. 사실 스페셜보드 같은 경우에는 왕년에 선두권 전개도 해봤던 전력이고요. 모마인 스톤뮤직 그리고 부마 어플리트 어게인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이 말이 브레킨보다 먼저 선행을 나설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당일 상태 이상만 없다면 복병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김지영 의원님과 이제 같이 보는 맥락이 같은데 저는 그래도 브레이킹 자체가 게이트 조건이 너무 좋아졌다는 점은 정말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유승환 기수가 선행을 간 적이 없었나? 있었던 것도 같은데 좀 의문점이 드는데 아무튼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선행을 못 가면 더 낫다라고도 평가를 해요. 기습마필 보내놓고 따라가서 2선에서 응수를 하는 것은 유승환 기수가 잘 운영을 해주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던 2선에서 응수던 최적적인 브레이킹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9번 빛나는 루비도 이제 김옥선 기수가 기승에서 딱 한 번의 입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굉장히 몰아가지고 아예 선두권에 가담시켜서 입상이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타이밍을 재고 있지만 직전 경주 참아주는 전개의 한 발 역시 동의하고 싶고 4번마 활용은 뭐 주행 불량 정말 고생 많이 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대는 모습 이후에도 보여주는 탄력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어차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빠른 마필도 많지도 않고 중간권에 이제 선임도 두텁지 않다라면 기본 주폭에서 외곽인인 12번마 A1 해머도 충분히 해볼 조건을 맞이하지 않았나 싶어요. 11월 4일 때 1000m였지만 정말 상태가 좋아서 좋은 주폭으로 입상이 좋고 연이었던 경주는 무리하게 선행을 나서면서 좀 실패를 맛봤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차분하게 운영을 해준다면 이 마필도 충분히 역습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상대를 만났다고 평가하는데 12번 A1 해머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A1 해머가 11월 달에 보여줬었던 그 훈련 시에 그 월등했던 컨디션, 월등했던 훈련 그 탄력감을 회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는 그 부분을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무엇보다 직전 경주 페인 자체가 생각보다 빨랐던 흐름이었었던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57이라는 높아진 부담 중량을 좀 버거워했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외곽으로 밀려있는 경주에서 흐름이 느리다 하더라도 A1M은 부담 중량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한 전력이 아닐까 조금 저어됩니다. 네, 아무래도 하위 등급 기복마들 간의 접전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변의 소지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정글상으로는 앞선에 이제 나설 수 있는 그 후보군들이 1번 브레이퀸, 3번 스페셜버드, 6번 청담 제페에다가 외곽 12번 에온 해머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선두권을 촘촘히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앞선의 신뢰감을 가져야 할지 상당히 좀 의문시가 되는 경주예요. 자, 안쪽에 2번 초원 군주가 공백 이후에 직전에 어느 정도 전력 변화를 보였단 말인데 출발 후 주춤거리면서도 상당히 이제 중속 스피드가 향상된 모습 속에 3선입을 탔고 직선에서 또 제법 끈끈하게 걸음을 보였습니다. 직전에 이제 망사눈 가면 승인자구 착용 이후 그 효과를 좀 보는 듯한데 이번에 정상주의 안쪽 게이트 중속까지 향상된 가운데 다시 한번 안토니오 기수의 재규승입니다. 초반 전개를 잘 몰아내는 안토니오 기수의 재기용이라면 이번 이 초원군주도 상당히 높은 기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9번 빛나는 루비는 최근에 흐름 빠른 레이스에 연달아 1300m 거리 착순권의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직선 한 발 결정력에서는 요 9번 이 빛나는 루비도 한 발 쓸 수 있는 전력으로 보이네요. 4번 활용은 이 기대는 악벽이 어느 정도 잡혀가면서 천신만고 끝에 통과한 주행심사 이후 이번에 실전 데뷔전 기대치가 있어 보이네요. 자, 그래서 김지영 의원, 이번 초원군주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주셨는데 이번 초원군주의 입상 기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말씀해주신 대로 안토니오 기수의 재계승이라는 부분은 저 역시도 조금 찔끔 겁이 나는 대목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말이 모처럼 훈련 강도를 높이고 안토니오 재기승 마치 지금 아니면 다음이라는 타이밍, 우리 그 전문가들이 흔히 쓰는 용어 중에 하나죠. 이번 아니면 다음이라는 표현이라고 저도 이 말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의 평가를 내려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이번보다는 다음 쪽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적으로 9번 빛나는 루비가 느린 흐름에서는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 스타트 이경주는요. 느린 흐름의 앞선이 공고하지 않은 페이스에 9번 빛나는 루비가 정말 빛나는 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로 평가가 됩니다. 자, 이경주는요. 9번 빛나는 루비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이 도전 복경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3세마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실전 경험이 그리 많지 않은 신의 마필 간의 접전 레이스입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충분한 기대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들, 특히나 직전 대비 늘어난 거리에 출전하는 마필 중에서 이번에 기대치가 있고요.
또한 데뷔전 치료는 신마 한두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역시 전반적으로 신의 마들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 서울 3경주는요.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 서울 상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 눈에 띄는 말이 한 마리 출전합니다. 안쪽에 있는 3번 엑스블레이드라는 말입니다. 직전 데뷔전을 치렀던 말인데 내측으로 기대면서 옆에 말과 접촉하고 출발을 삐끗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장점인 스피드를 살리지 못하고 앞선에 가담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능성 보여줬고 이후에 출발 훈련을 양호하게 소화하고 이번 경주 출전하는데 1300m 거리를 늘렸는데 1300m 거리를 늘린 만큼 빠른 말이 굉장히 없는 편성을 잘 만났습니다. 선행 찬스를 만났다라고 판단되고 자기 페이스로 경주를 이끌 가능성 매우 높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중심마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안쪽에 있는 1번 흑전사입니다. 데뷔전은 출발 직후에 갑자기 심하게 내측으로 사행하면서 출발을 완전히 실패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심한 외곽 전개에도 뒷심을 보여줬던 부분 굉장히 높이 살만하고 직전 경주는 또 착지 불량을 또 해버렸습니다. 역시나 출발을 실패하고 또 아주 극심한 외곽 전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 1번 게이트로 내려왔고 차분한 전개를 해내기만 한다면 잠재력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안쪽에 있는 2번 심장의 고동도 역시나 도전이 가능한 말로 판단하는데 이 말도 직전에 데뷔전을 치렀던 말인데 출발을 삐끗한 다음에 옆에 말한테 막혀버리면서 완전히 출발을 망쳤습니다. 양호한 출발 훈련 소화했습니다. 정상 출발 선입 전개까지 가능하다면 뒷심발이 가능한 말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 정상 스타도 눈여겨볼 말인데 주행심사 때도 출발이 좀 삐끗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데뷔전도 충돌하면서 출발을 완전히 망쳐버렸던 좀 아쉬움이 있는 말입니다. 한 타이밍 빠른 추입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정상 출발, 뒷심발이 가능한 말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스피드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빠른 말 없는 편성 만나 선행 찬스 만난 3번 엑스블레이드를 중심으로 나머지 말들의 나머지 잠재력 있는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역시 보는 시각 자체는 상당히 비슷한데 이제 중심축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저는 안쪽에 있는 이번 심장의 고독이 오히려 선두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좀 싶어요. 뭐 데뷔전 자체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주 때 양념 마필에게 진로가 확 막혔던 그 부분 때문에 그냥 가볍게 따라만 갔습니다. 따라만 갔는데 이제 중간에서 중속이나 직선에서 주포까지 안정감이나 여유감을 상당히 남겼던 마필이기 때문에 안쪽 1, 2, 3, 4 마필 중에 저는 이번 심장이 고독에 보여줄 수 있는 중속감과 이탈 능력이 가장 빠르다고 평가를 해서 오히려 선두권 공략 이 마필이 해내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6번 정상스타나 뭐 3번 엑스플레이드는 뭐 잘 풀이해 주신 만큼 저희 도 동의하고 응원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 마필이 없어요. 주행심사도 그랬고 훈련도 굉장히 안정감을 보였던 마필이 저는 외곽에 있는 10번마 스페이드 메시라는 마필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마필을 중심축으로 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마필 자체가 여유가 있지 않나 싶어요. 뭐 릴페트론 뭐 지난주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릴페트론과 함께 주행심사를 치렀었는데 약간 점프하면서 나와가지고 그냥 가볍게 흐름만 따라가다가 직선 구간 가는 상당히 마필 자체가 가볍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주폭이나 지세 자체도 오히려 늘한 1300이 유리해 보이고 빠른 마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한 데뷔전 자체 이 마필은 바로 통할 수 있는 전력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슈퍼맨 스페이드 메시 배제하신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주행심사 모습을 봤을 때 분명히 잠재력이 좋은 말로 판단이 됩니다. 주행심사 시에는 고개를 들면서 출발도 안 좋았고 거의 추진 없이 그냥 자리 잡는 데 만족한 후에 직선에서도 사실 최선 추진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하는데 그럼에도 굉장히 좋은 추임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잠재력은 분명히 좋은 말로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이 말이 초반에 과연 어느 정도 자리를 앞선에서 자리를 잡아줄 수 있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보여준 모습으로는 초반에 빠릿한 어떤 초반 스피드를 확실하게 좀 믿을 수는 없는 만큼 앞선에 있는 말들이 그렇게 경합이 심한 경주로 판단이 안 하는 이 구도에서는 좀 이번 경주가 잠재력에 대한 믿음은 기대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실하게 믿을 수는 있는 구도는 아니기 때문에 검증이 데뷔전은 필요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짧게 한 번만 여쭤볼게요. 어차피 뭐 보여준 스피드 자체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여준 마필들이 거의 없잖아요. 어차피 스피드 메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점프하면서 자리만 잡는 데만 만족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탄력 자체를 인정해 주신다라면 바깥쪽에서 아예 선두권에 가담해 준다라면 선입권에 가담해 준다라면 이 마필의 능력 충분히 입상 가능성 있다는 것은 동의하시는 겁니까?
이 잠재력은 분명히 좋은 말이고 백동희 위원께서 언급하신 대로 그런 전개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능력 자체는 의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중심마로 언급드린 엑스블레이드를 제외한 나머지 후착마들도 역시나 데뷔전에서 모두 다 사연이 있었던 말들이고 초반 스피드가 더 나을 분명히 잠재력이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이 말들이 선입권에서 뒷심발이를 또 할 수 있고 전개도 더 안쪽 게이트의 유리함을 풀어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좀 검증이 필요한 말로 여전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최성진 위원님께 한 표 먼저 손 들여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축에 대한 의견은 백동희 위원이 설명해 주셨던 2번 심장의 고동 쪽을 우선시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직전 경주에는 조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출발 후 진로가 좀 막혔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패인. 거기서 이제 앞선까지 공략해 나오면서 힘소진이 있었던 것이 좀 아쉬웠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에서 이 정도의 삼폴롱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1번 흑전사 그리고 6번 성상스타는 직전 경주에 함께 뛰었죠. 두 마리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흑전사는 외곽에서 모래를 안 맞는 전개였고요. 정상스타는 일단은 모래 맞고 가장 하위권에 쳐져서 인코스가 열리면서 3위까지 올라오는 탄력이었습니다. 두 마리 모두 상당히 라스트의 탄력은 나쁘지 않았었고 오히려 힘소진이 있었던 1번 흑전사가 인코스 들어왔다면 좀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보겠고 3번 엑스블레이드 좀 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 저 역시도 당일 상태 꼼꼼히 체킹해서 함께 응원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전 경험이 많지 않은 마필이고 마필들의 레이스이고 직전 데뷔전 경주 하나만을 놓고 봤을 때는 자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들이 상당수 눈에 띄네요. 과연 선행을 누가 받아낼까요? 그렇죠. 주행심사 때의 스피드를 보면은 2번 심장의 고동이 직전엔 비록 출발 후 진로가 막혀 초반 전개가 처짐에도 중속발이 달라붙는 가담하는 그런 스피드를 보였는데 이 편성에서는 아무래도 2번 심장의 고동이 이 선행을 모색할 듯합니다. 3번 엑스블레이드가 직전에 기대는 악벽 출발 후 추돌 마지막까지 최선 역주를 다해주며 전 구간 꾸준하게 뛰는 힘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 경주 3번 엑스블레이드 실전 이전째 늘어난 거리 변화기 대치가 있어 보이네요. 막판에 올려붙일 말들은 6번 정상스타가 있겠고 10번 스페이드 메시도 있고요. 여기에 7번 금화 슈프림이 자 직전 데뷔전 경주는 자리 못 잡고 후미 외곽 돌고 막판에 살짝 끝걸음에 여력을 남겼는데 역시 자 선두권에서 어느 마필이 살아남을지 정말 의문시되는 경주에서 이 7번 금화 슈프림도 이 막판 한 발 역습은 기대치는 있지 않을까. 이 최성진 의원 이 7번 금화 슈프림의 복병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5두의 마지막으로 배치한 만큼 가능성은 저 역시 어느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너무 심한 외곽 전개를 해서 도저히 경주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주였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직선에서 뒷심을 발휘하는 모습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어쨌든 잠재력 있는 말인데 문제는 이번 경주도 초반 스피드상 앞선에 가담을 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 또 선취평 전개를 했을 때 또다시 외곽 전개에 대한 불안감이 또 있는 만큼 7번 금화슈프림 현장 상태를 확인해서 확실하게 현장 상태가 눈에 띌 경우에는 추천드릴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3세 미승리마 경주 서울 3경주는요. 자, 이번에 승리자가 나오겠네요. 안쪽에 3번 엑스블레이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뭐 딱히 능력마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동거리에서 충분한 능력을 보이고 있는 말 또한 단거리에서 최근 회복세 전력을 보인 말 등등이 포진해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 5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앞선에 나서는 마필 편성 보자마자 바로 4번 한샘 바로우즈가 떠올랐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선행을 나선 조건에서 막판 현저히 지구력이 부족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이 5경주는 이 1700m 거리 종반 뒷심의 우위를 갖추고 있는 말 관심을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바로 외곽 12번 마샤입니다. 자, 직전에 이 1300m 거리 입상을 했던 전력인데 이 마체가 얇습니다. 하지만 강단이 상당히 좋고 종반 아주 탁월한 걸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게이트 안쪽이면은 초반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오히려 전개가 꼬일 수가 있는데 이번에 게이트 외곽 조건이 그리 불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어차피 초반 선두 흐름을 4번 한센바로우즈가 이끌고 6번 백두의 태양이 붙어나가는 전개로 예측을 하는데 막판 한발 결정력 또는 직선 싸움에서는 요 12번 마샤가 충분히 올려붙일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최외곽 게이트 배정받아서 1300m를 또 입상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게이트 외곽 전혀 불려지지 않아 보이네요. 연투기 대치 12번 마샤가 되겠고요. 11번 불후의 명곡은 자, 데뷔 후 5번의 입상 중에 4번의 입상이 1700m예요. 직전에 고대하던 첫 승까지 1700m에서 달성을 했죠. 한마디로 1700m 스페셜 리스트로 보여요. 자, 직전 경주도 출발 후 탐하필 진로 변경 시 다소 방해받고 흠이 따라가면서도 재차 근성 있는 걸음으로 첫 승 달성을 했죠. 적정거리 1700m 선두권이 약해 보이기에 11번 불후의 명곡에 재차 선정 기대치는 충분해 보입니다. 자, 6번 백두의 태양이 자, 과거 작년 3월에 첫 입상할 때는 선행강공 작전으로 이 1400m를 입상했던 말입니다. 한동안 계속해서 부진했지만 자, 직전 경주 1700m 레이스 당시 출발 이후에 순간 스피드가 상당히 보강된 모습 속에 자, 밀어 이제 선두 자리 나서려다가 당시 이제 타마필에게 1코너 진입 시 하늘을 달리더란 말에게 진로 방해를 당해서 좀 추춤거렸죠. 따라갔고 하지만 막판까지 제법 끈기 있는 걸음을 선보였던 말입니다. 뚜렷하게 회복세의 전력과 또한 은근히 이 순간 스피드까지 이 보강된 모습 속에 자, 이번에 4번 한센바로우즈 보내놓고 바로 2선에서 요 6번 이 백두의 태양이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에 2번 이 클린업 드림도 과거 이제 1700m 추입으로 입상했던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 뭐 앞선이 약한 이 구도 속에 역시 막판 한발 역습이 가능해 보이는 저 2번 클린업 드림의 종반 추입까지. 결국 서울 오경주는요. 마차는 얇지만 강단이 좋고 종반 한발 결정력에서 앞서 있어 보이는 말이에요. 12번 마샤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경주를 선정해 주신 것 같아요. 뭐 능력 마필들이 나와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부진 마필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좀 평가를 했던 경주인데 뭐 보는 시각이 이제 비슷한 점도 있지만 완벽하게 좀 다른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12번 마샤를 아예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보여준 걸음에서 계속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맞지만 계속 딱 한 발이에요. 딱 한 발 딱 참고 탔을 때 지금 한 발이 나와주는 모습이라서 지금 별정 B형의 54의 부중을 이 마필이 최외곽에서 아무리 지금 편성이 상대가 약하다 할지라도 참고 타서 한 발로 갔을 때 이 마필을 중심축으로 놨을 때 이제 불안감은 충분히 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재된 근성으로 이겨낼 듯합니다. 이 말이 직전에 게이트 안쪽 배정에 출발 후 추돌로 약간 치였던 가운데에서 흠이 쳐졌는데 그래도 막판에 내측 진로가 열리자 아주 쏜살같이 올라오면서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과거에 게이트 외곽 조건에서도 단거리를 입상했던 전력이에요. 오히려 저는 요 12번 마샤가 게이트 외곽에서 자, 경합을 피하고 차분하게 힘안배한 전개 이후에 막판 한 발이라면은 요 편성에서는 12번 마샤가 늘어난 1700m 첫 도전에서도 충분히 기대치가 있다 평가를 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당일 체중이 좀 더 빠진다는 상황 전제가 발생한다라면 그때도 그렇게 이제 좀 더 믿음을 갖고 말씀해 주실 겁니까? 뭐 어차피 계속 410kg대를 유지하고 있고 뭐 심각하게 뭐 빠지지 않는다라면은 자, 뭐 이번 편성에서도 체중 증감 여부보다는 이 마필 내재 능력에 좀 더 신뢰를 갖고 싶습니다. 네, 강한 믿음, 좋은 결과를 이어지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뭐 저는 불후의 명곡이 예전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을 때인가요? 이제 불후의 명곡이라는 마필 자체가 단순 선취입 능력도 되지만 흐름에 따라서는 아예 앞선 장악을 나서서 기습 선행을 나섰던 적도 있었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나서 연투를 가져갔던 마필이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변화가 오고 있고 35조에서 마방 이적한 이후부터는 계속 상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57의 부중이라도 저는 이 마필의 능력을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나머지 마필들 뭐 백두의 태양이라던가 뭐 클린업 드림 동일하고 저는 9번 퍼스트킹 한번 여쭤볼게요. 이 마필도 이제 꾸준하게 걸음을 보여주면서 직전 1700에 적응을 했다라고 좀 평가를 합니다. 뭐 11월 달도 그랬고 직전 2개월 만에 나왔던 1월 달의 경주 1700도 충분히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탄력을 계속 살려나가고 있어서 페이스 자체가 빠르지 않은 이번의 경주에서 9번 퍼스트킹도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인데 9번 퍼스트킹에 대한 판단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초반 선두 페이스는 좀 빨라 보이긴 해요. 4번 한센바로우즈가 원사이드로 이제 나설 텐데
과연 2선 그리고 3선 이하의 마필들이 어떻게 전개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이 9번 퍼스트퀸은 결정적인 한 발이 좀 부족한 마필로 보입니다. 정말 막판에 한 칼 있는 걸음을 갖추고 있는 추입형 마필들의 여타의 추입형 마필들에 비해서는 다소간 전력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두 분 의원님들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경주는 조금 좀 추천드리는 게 굉장히 난처한 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11번 브루의 명곡이 편성의 호기를 만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이전에도 승급을 하지 못하고 계속 주저주저하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부담 중량 때문이었다는 부분, 마체가 크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얼마나 이동하기술과 힘한 배를 잘 해주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고요. 여기에 12번 마샤도 뭐 민병철 의원이 설명해 주셨던 의견에 일정 정도 동의를 합니다만 저는 체중이 빠진다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지금 동물의 세계가 우리가 느끼는 계절 변화보다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하죠. 암말들은 이제 체중이 불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체중이 빠진다는 것은 호재는 아닐 것이다라는 예측이 되고요. 이번 클린업 드림 역시 민병철 위원의 설명하고 동일한데 4번 한센바로우즈가 선행을 나갈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자꾸 설명만 하고 추천을 안 하고 계세요. 편성이 약하다라는 부분이 이번 경주의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뒷심 언제 발휘해요? 아예 앞에서 버티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4번 한센 바로우즈. 당일 주로 변화에 따라서 추천하실 의향은 있는 거죠? 정말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하고 고려를 해봤던 말인데 항상 결과가 좋지 않았던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말이죠. 물론 당일 이제 주로 컨디션이 상당히 가볍게 형성이 되고 또한 이 전경주들에서 선행마의 능력 100% 발휘하는 주로라면은 고려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최근에 보여준 전력상 과연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하기에는 아직 지금 시점에서는 이 4번 한센바로우즈의 선행 1승 기대치에 신뢰하기에는 다소간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위원님들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확실히 혼전 편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민병철 의원께서 언급해 주신 말 중에 일정 부분은 동의하고 또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는데 우선 6번 백두의 태양을 저는 그중에서도 중심마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는 사실 1700m 경주에서 인게이트에서 강하게 선행을 노렸습니다. 채찍까지 초반부터 치면서 선행을 노렸는데 방해를 당하면서 안쪽 진로 막히고 그 다음에 막히면서 갇히는 전개를 해버렸습니다. 전혀 원치 않는 전개 상황으로 이어지고 결국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는데 그럼에도 가능성 충분히 보여줬다고 판단합니다. 빠른 말 없는 한센바로우즈를 제외하고는 빠른 말 없는 편성 만났기 때문에 최적 선입 전개라면 얼마든지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가능성 말로 중심마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언급해 주신 11번 브루의 명곡은 의견이 일치하고 4번 한센바로우즈 같은 경우는 김재우 의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약편성의 단독 선행이기 때문에 그동안 안토니오 기수와 1700m에서 가장 좋은 호흡을 보였던 부분까지 감안하면 페이스 조절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복병으로 3번 축복의 열매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니피 자만데 제가 판단할 때는 목에 쪽 영향을 더 많이 받은 말 같습니다. 한마디로 늘어난 거리가 유리한 스태미너형 말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1700m를 지금까지 총 2번을 뛰었는데 이 말이 사실 그렇게 성적이 두드러지는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700m에서는 매번 착순권 이상의 성적을 기록해 왔습니다. 이번 경주가 앞선에서 경합이 없는 편성이라 판단하는 만큼 이 축복의 열매가 앞선 전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번 편성이 굉장히 유리한 편성을 만났다고 판단하는데 3번 축복의 열매에 버틸 가능성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포인트를 앞선이 좀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4번 한센 바로우즈까지 좀 낮게 평가하는 가운데 3번 축복의 열매를 여기서 이 선두 장악 세력 혹은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풀어간다고 해서 이 1700m를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요. 걸음이 다 나온 것 같아요. 5세 앞말 직전에는 최단거리도 선두권에 적극적으로 붙었습니다만 막판에 무너지는 걸음. 차라리 주로 상태를 보고 선행마 4번 한센바로우즈는 위원들 말씀처럼 충분히 편성해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3번 축복의 열매까지 고려하기에는 다소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울 오경주는요. 늘어난 거리 한 발 더 써줄 수 있는 전력. 당일 좀 체중이 불어나서 좋겠네요. 12번 마샤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3세마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실전 거듭할수록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말들이 상당수 출전하고요. 이미 단거리 검증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3세 미승리마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12마리 마필 중에 고대하던 첫 승 달성하는 마필이 나올 텐데요. 자, 지금부터 6경주는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육경주는 백동일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마리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다 엇비슷해요. 누가 더 강하다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특출나게 잠재력을 보인 전력들도 없고, 그렇다고 또 전개가 좀 확연히 또 이제 전개 자체가 좀 정립된 그런 류의 마필도 딱 드러나는 경주가 아닙니다. 흐름과 이제 초반에 이제 그 선두권 전개 싸움에 따라서 분명히 좀 변수는 있을 수 있는 구도이긴 합니다만, 계속 변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모처럼 상대 조건이 주어진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필두로 우선 압축을 해나가야 될 경주로 판단합니다. 그 중심으로 소개를 드릴 마필은 저는 4번마 대용왕이란 전력이에요. 계속 이제 스피드보다는 탄력 위주로 띄워주면서 계속 이제 데뷔 초에는 좀 아쉬웠었는데 12월 달의 경주에서는 몰아서 내치게 가담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선두권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직전의 상태가 좀 좋아서 얼마나 띄워줄까라는 좀 기대치가 있었습니다만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은 좀 극복을 해내지를 못했었어요. 외선에서 몰고 나갔지만 안쪽에 있는 마필을 넘어설 수 있는 스피드도 아니었었고, 결국 중간권에서 의도치 않게 흐름에도 또 모래까지 맞으면서 처지는 아쉬움을 보여줬었죠. 그러고도 직선에서 제차 탄력을 보였던 전력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번에 레이스 자체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발빠른 전력은 거의 없어요. 뭐 그나마 안쪽 1번은 원더풀 브러쉬, 뭐 바깥쪽에 있는 전력들 중에서는 구마 투더 빅토리 정도가 스피드를 보여줬다 뿐, 그렇다고 그 마필들이 강한 선행 마필은 아니죠. 꾸준하게 준비를 해오면서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최적 전기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직전 그 페이스를 따라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4번 대용왕은 이번 경기에서 가장 잠재력과 전개를 기대할 수 있는 마필로 강조드려 보겠습니다. 후순위 도전권은 11번마 퀸 오브 캠프, 9번마 투더 빅토리, 그리고 7번마 인디언 보스까지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뭐 11번 퀸 오브 캠프 같은 경우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걸음의 변화가 좀 더딘 것 같아요. 뭐 10월 27일 때 외선에서 차분히 흐름을 따라가면서 좋은 모습을 펼쳐줬었고, 연이었던 경주가 코스가 좋았기 때문에 관심도 끌었던 마필인데, 올해 인코스에서 흐름을 따라가는데 씀에도 불구하고 딱 그만큼밖에 걸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안쪽보다는 바깥쪽에서 갇히지 않는 전개를 펼치는 것이 이마필한테 유리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계속된 강하고 빨랐던 페이스 좋은 모습을 보였던 11번 퀸 오브 캠프 외선에서의 전개라면 회복세를 보여주기 노력했던 이번의 경주도 충분히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9번마 투더 빅토리란 마필 자체는 11월 25일에서 이제 좀 주기를 길게 가져가면서 직전에 출전을 했었는데 전개는 밀렸습니다. 몰았지만 중위권까지 처지면서 아쉬웠는데 직선 주파고 살리면서 입상을 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 이전의 경주에서 선두권 가담 스피드까지 보여지면서 계속 이제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빠른 마필 많지 않은 이번의 구도에서 선두권 장악까지 기습까지 노려볼 수 있는 구마 투더 빅토리의 최근의 변화는 좀 더 높게 평가해볼 부분이고요. 7번마 인디언 보스는 직전의 경주가 완벽하게 자력 입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개를 정말 잘 풀었고 기수의 운영이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는 만큼 좀 상대 운영과 잘 만나야 한다는 판단인데, 이번에도 조건이 나쁘지 않아요. 페이스도 빠르지 않고 직전보다는 그래도 좀 더 가벼운 상태를 보여지고 있는 인디언 보스라면 안토니오 기수의 연속 기승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가장 보여줄 거는 많다라고 평가를 했던, 가장 좋은 전개를 풀어낼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4번마 대용왕을 강조드리면서 후순위 당일 상태와 주로 여건에 따라서 좀 조건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우선 강조드린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희 의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슷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용왕, 4번 대용왕 같은 경우에도 저 역시 뭐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의향이 있을 만큼 직전 경주 운영이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었습니다. 직전보다 탄력 호전세는 분명하기 때문에 관심 두셔야 되겠고, 그보다 이제 9번 투더 빅토리, 거리가 늘었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 변수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리 경험은 있는 상황이에요. 직전 경주에 이미
훈련 시의 걸음이 상당히 상향되어 있었던 모습, 전력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부분에서 9번 투더 빅토리의 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7번 인디언 보스까지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기에 저는 8번 싱그러운 타임 한번 여쭤볼게요. 분명히 띄워줘야 되는 혈통이죠. 매니피 싱그러운이면. 그쵸? 싱그러운의 자마 중에 실패한 자마가 없다라는 부분도 싱그러운 타임의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는 대목인데 다만 조금 더디 성장을 한 경향은 있어요.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이번엔 순위 상승 기대치 충분하다라고 보는데 8번 싱그러운 타임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정말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8번 싱그러운 타임 같은 경우도 제가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고 당일 이제 상태를 정말 자세하게 타 마필보다 좀 확인하고 싶은 마필이 8번 싱그러운 타임이에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혈통적인 기대치도 좋았지만 데뷔전 그 운영을 봤을 때 결코 나쁘지 않았다는 부분은 초반에 착지도 안 좋았고요. 충돌도 보이면서 전개가 분명히 불편했던 구도 속에서도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던 모습이기 때문에 데뷔전 1300의 도전의 스피드를 보였던 싱그러운 타임도 분명히 가치 있는 마필로 우선 평가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당일 마취 상태 꼼꼼히 체크해야 할 마필로 저희 씨도 동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는데 중심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다른 그런 경주인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해 주신 말들 11번 퀸 오브 캠프 선입부 뒷심이 매우 좋은 말인데 빠른 말 많지 않은 편성 만난 만큼 저 역시 동의하고 있고 7번 인디언 보스 직전 첫 입상 성공했는데 뭐 우연이 아니라고 판단은 됩니다. 훈련 모습상 성장세가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12월에도 전개가 심하게 꼬였던 부분 감안하면 분명히 더 띄워줄 말로 판단됩니다. 9번 투더 빅토리 역시 뒷심 발휘할 수 있는 말로 판단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편성에서 가장 중심마로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1번 원더풀 브러쉬입니다. 직전 출발이 분명히 매끄럽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출발 훈련을 양호하게 마친 이번 편성의 1번 게이트라면 선행이 매우 유력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말 없는 이 편성에서 선행을 나서서 경합 없이 자기 페이스로 경기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면 1번 원더풀 브러쉬 버틸 가능성 충분하다고 판단하는데 아예 언급이 없으셨던 이유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뭐 전개로 판단했을 때는 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더풀 브러쉬가 선행을 갈 가능성까지는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근데 뭐 지금까지 뛰었던 상대가 조금은 강해 보이긴 했습니다만 뭐 선두권 장악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계속된 최적의 전개를 펼치면서도 좋은 탄력을 남겨내지 못했다는 것은 계속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마필이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선다고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응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마필이기도 하고요. 뭐 직전 뭐 살짝 방해를 받긴 했지만 그렇게 뭐 경주의 영향을 심하게 바꿀 만큼의 영향도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히 코스가 좋다는 거 하나만으로 원더풀 브러쉬를 높게 평가하기는 좀 힘든 편성이었습니다. 네, 상당히 까다로운 경주로 예측이 됩니다. 6경주인데요. 11번 퀸 오브 캠프는 최근에 연달아 안쪽 게이트 배정이 오히려 독이 된 듯해요. 직전에는 내측에서 모래마크 전개 펼치며 원하는 레이스가 아니었다 보는데 이번에 게이트 외곽 배정이 더욱 유리해 보입니다. 망사눈 가면까지 씌우고 출전합니다. 11번 퀸 오브 캠프. 1번 역시 뭐 원더풀 브러쉬는 출발 후 양옆 마필가 2번의 추돌로 인해서 안팎으로 좀 주행 불량 초반 전개에 좀 꼬인 부분이 직전에 페인으로 보이네요. 여튼 4번 대용왕, 뭐 7번 인디언 보스도 직전에 전력 변화를 보였죠. 자, 6경주는요. 일단 뭐 전력 편차가 크지 않은 레이스이긴 합니다만 역시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전개를 좀 더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죠. 종반 뒷심 존 4번 대용왕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앞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근에 단거리 꾸준하게 좋은 능력을 보이는 마필 한두가 눈에 띄는 가운데 도전권 세력들 중에 이번에 실전 변화의 기대치를 높여볼 말들이 제법 많아 보입니다. 역시 앞말 경주이다 보니까 역시 당일 컨디션과 펼쳐지는 전개 양상에 따라서 입상 성패가 가려질 듯한데 자, 그 내용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 오늘은 붙어서 기어이 이기고 가겠습니다. 김지영의 방송 추천 7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앞말 안전 경주가 되겠는데 보통 앞말 안전 경주들의 특징은 선행마가 유리해요.
모래를 맞는 것을 어차피 다들 싫어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경주의 양상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평소 봤던 안말 경주 대비 다소 느려지는 흐름. 왜냐하면 확실한 선행마가 없어요. 선행을 나서는 그 말은 버티기 상당히 유리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가기는 힘듭니다. 어수선하게 선두권이 형성되는 그 구도 속에서 근성 발휘에 유리한 말 8번 맘마로마를 가장 중심축에 세워놓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맘마로마는 이미 직전 승급전에서도 입상을 차지하면서 경쟁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선두권 뒤를 바짝 추격하면서 선두와의 간격을 크게 벌리지 않았던 것이 입상의 주요 원인이 됐다, 승인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경주 직전보다 한결 수월해진 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은 1번 스마일걸로 보고 있고요. 선행에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5번 뭉치 정도가 선행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 외곽에서 11번 퍼펙트삭스라든가 9번 상하이 팡팡 등도 선행에 가담할 수 있는 전력들인 것은 분명하죠. 이런 구도인 거예요. 선행에 나갈 수 있을 말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누가 선행을 간다라는 것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8번 맘마로마의 선입, 추입 가능성은 이번 편성의 입상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라는 부분 강조드리면서 마찬가지죠. 12번 정상여신. 직전 경주에 다소 저평가되어 있었던 전력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당시에 아주 멋들어진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외곽에서 유유자적 날라 들어왔었던 탄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마방에서의 기대치가 드디어 직전 경주에서 우승으로 발현이 됐었던 그 모습, 승급전 아낄 이유 없죠. 강공은 필연일 상황입니다. 충분히 추임력을 발휘하기엔 적정한 편성인 게 맞고요. 여기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1번 스마일걸은 선행에 대한 가능성으로 2번 썬퀸은 12번 정상여신과 같은 위치에서 응수할 수 있는 인코스 선입형 전개로서의 가능성 열어두겠습니다. 따라가면서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말이 2번 안말 경주의 승자가 될 겁니다. 8번 맘마로마의 선전을 먼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김재영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좋은 설명 잘 들었고 좋은 결과 기원하겠습니다. 언급해주신 중심만 맘마로마 저 역시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직전 경주도 이미 충분히 좋은 능력 보여줬기 때문에 상승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 역시 믿고 있습니다. 언급해주신 말들의 선정관에서 높은 가운데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말 안쪽에 있는 4번 슈퍼 여왕이 눈에 띕니다. 사실 공백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왼쪽 앞다리가 고질적으로 좋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치료하느라고 공백이 길어졌는데 12월까지 휴양을 다녀왔고 12월 중순부터 훈련을 재개를 했습니다. 1월 달에 왼쪽 뒷다리 파행이 가볍게 있긴 했지만 그 부분이 완치가 됐고 이후에는 훈련 모습상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2월 달에 있었던 주행심사 모습을 봐도 예전에 사실 보여줬던 능력 자체가 엄청났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큰 추진도 없이 말이 스스로 뛰는 모습 이 정도 편성이라면 공백은 있지만 해볼 만한 편성 앞선에서 자리 잡고 버티게 노릴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4번 슈퍼 여왕의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가장 찜찜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선행을 제가 1번 스마일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마일걸이 실패를 했다라고 한다면 4번 슈퍼 여왕이 훈련식 컨디션 자체는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선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죠. 다만 이 말을 추천해서 배제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골편 수술을 하고 왼쪽에 앉아서 골편 수술을 하고 주행 심사를 받으면서 재심을 받기 전에 오른쪽 앞다리 광골류가 생기죠. 즉 왼쪽 다리가 아파서 오른쪽 다리만 썼더니 오른쪽 다리도 같이 고장이 나더라 라는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이런 유형의 말들이 바로 공백 복귀 전에서 바로 입상하는 케이스는 제가 아직 본 기억이 나지 않아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복귀 전이라서 이 말을 좀 저하고 있을 뿐 이 말이 복귀 이후에는 분명히 자기 능력 보여줄 수 있는 말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신 것 같고 맘마로마는 여기서도 더군다나 직전에 이제 경주가 안말 승급전이었었는데 좋은 모습 활약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안말들과의 경쟁이라면 문제 없을 거라고 저시 믿고 있고 어떻게 압축을 가져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초반에 언급만 살짝 해주시고 아예 제대로 설명 안 해주신 마필이 있는데 바로 5번 뭉치입니다. 어찌 됐던 데뷔전 발주가 좋지 못했던 상황에도 주폭을 보였고 직전에는 오히려 선두권에 가담을 시키면서 마지막에 그 경합 속에서도 이겨냈어요.
거리가 늘었지만 뭐 그렇게 뭐 빠르다라고 할 수 있는 마필 많지 않은 구도이기 때문에 뭉치 같은 경우는 뭐 직전처럼 선입 가담 능력도 보여줄 수 있는 이번의 경주에선 빠릿하게 거리며 올라오고 있는 뭉치 자체도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인데 이 마필을 아예 왜 배제하시는지 상당히 좀 궁금하네요. 마체가 작아서입니다. 사실 뭉치 가능성 있어요. 직전 경주에는 우승 가능성까지 말씀을 드렸었던 전력이라는 거, 그만큼 기대치를 갖고 있는 전력이 바로 5번 뭉치가 되겠는데, 직전에는 거의 선행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시에 5번마였던 말이 기습적으로 나갔을 뿐 뭉치가 바로 옆에서 모래를 맞지 않고 뛰면서 더 나아지는 경주력을 보여줬는데요. 당시의 편성보다는 지금 편성 강도가 훨씬 강해졌다는 부분과 승급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체가 작기 때문에 선입권에서의 위치 잡은 후에도 계속된 압박을 견뎌내야 하는 부분이 이번 경주 승급전에서의 바로 입상 가능성을 좀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안말 경주임에도 선행마 전력에 좀 신뢰를 낮게 갖고 계시는 부분 저와 일맥상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8번 만마로마는 자, 이번 경주 편성에서도 정말 믿음직한 중심권의 마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8번 만마로마 격하게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저도 앞선이 뭐 그리 강해 보이진 않습니다. 막판 직선에서 역습을 가할 수 있는 복병 전력 10번 아마로네가 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1300m 거리 동거리 좀 한 박자 빠른 스퍼트를 단행하며 입상을 했던 전력인데 이 관절염 등으로 이제 공백이 좀 있었고 최근에 좀 아쉬운 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자 이번 경주 직전 경주는 천년바이드 카론 블레이드 앞선에서 결판난 경주에서 막판 뭐 이렇다 할 걸음 보이지 못했습니다만 자 힘을 비축하고 차분하게 참고 한 발 마지막 몰아쓰는 전략이라면은 이 10번 아마로네도 역습을 가할 수 있는 복병 전력으로 보이는데 10번 아마로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마로네가 뛰기에는 흐름이 좀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로네는 선입도 되고요. 추입도 돼요. 단 결정력이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느린 흐름에서 자기 위치 딱 잡고 2, 3, 4선에 자기 위치 딱 잡고 그 외곽에서 모래 최소한으로 줄여가면서 잘 운영을 했을 때 입상과 우승이 있었을 뿐 지금처럼 이제 선두권이 굉장히 혼탁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선의권에서도 자리 잡는 게 녹록치 않은 편성이라고 한다면 아마로네는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7경주는요. 최근에 연전 연투의 폭발적인 상승세, 찰떡궁합 호흡의 단아까 기수의 8번 만마로나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상당히 가능한 마필들이 혼재해 있고 또한 전개 양상에 따라서 성패가 가릴 텐데 전개 양상 그리고 당일 주로 상태, 마필의 컨디션 등등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정확하게 솔루션을 제공해 드린다고 합니다. 자, 붙어서 이길 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7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토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후반부 승리의 분수령이 될 8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단거리 레이스 직전에 뚜렷한 실전 변화 보인 마필 연투 기대치가 높은 가운데 바로 그 말은 11번 마이티 M입니다. 자, 작년 12월 달에 데뷔전은 혼합 2세마 경주 편성이 강했죠. 당시 아쉬운 사척이었습니다만 당시에는 출발이 추돌 여파로 전개가 처진 것이 패인. 하지만 직전에 뚜렷하게 실전 변화를 보였죠. 당시 박차오름이라는 능력 선행마가 이끄는 하이페이스를 무난히 극복해내고 1300m 동거리를 입상을 했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3선 입에서 당시 적극적으로 레이스를 펼쳤고 모래 민감성도 보이지 않은 가운데 막판까지 아주 좋은 능력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게이트 외곽 나왔습니다만 자, 외선에서 전개를 선두 선입 작전으로 다시금 연투 기대치가 높아 보이고요. 결정력이 뚜렷이 보강된 요 11번 이 마이티 M을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리는 경주입니다. 안쪽에 2번 이 킬리의 제왕이 발급질병으로 공백 있었습니다만 뚜렷하게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직전에 외곽 게이트 분리함, 시종 3선 외곽 무리한 전개를 펼치면서도 막판까지 이 끈기 있는 걸음, 꾸준히 뛰는 힘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반가지 큰 고리 제갈 승인장구 착용했고요. 정상주의 돌아왔고 게이트 안쪽 들어와 내선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2번 이 킬리의 제왕이 되겠고요.
자, 7번 지젤 괴물이 자, 제가 개인적으로는 데뷔 전부터 상당히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었던 말인데 아직은 입상 성적이 없죠. 하지만 이번에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직전 경주는 자, 착지 불량으로 인해서 자리를 못 잡았고 초반에 외특 기대기도 했죠. 후면 외곽 돌고 격차를 좁히면서 코너에서 격차를 좁히면서 전개 운영을 했습니다만 막판에 다소간 아쉬운 한 발 부족이었죠. 전반적으로 전개를 수월하게 펼쳐내지 못했던 부분이 페인을 보고 있고요. 자, 이번에 정상주기 들어왔고 자, 1300m 거리 전개를 좀 스마트하게 선입권에서 풀어낼 수 있는 이 조건 속에 막판 한 발이 가능한죠. 7번 지절 괴물의 실전 변화 기대치 가능해 보이고요. 자, 3번 조은이가가 마체는 얇지만 역시 종반 탄력적인 걸음을 갖고 있고요. 직전에는 외곽 게이트 불리함으로 시종 중위 외곽을 돌고도 막판에 탄력적인 끝걸음에 여력을 남겼습니다. 이번에 게이트 안쪽 좀 경합을 피하는 자리로 위치 선정과 전개 막판 한 발 역습이 가능한 3번 조은이가까지 복병 전력으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서울 8경주는요. 직전에 뚜렷한 실전 변화를 보였고요. 하이페이스 단거리 이번에도 다시 한번 연투 기대치가 높은 11번 마이티 M을 중심으로 도전권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되네요. 역시 마이티엠 같은 경우는 직전 코스가 단순히 좋았다라기보다는 능력 자체가 이제 안정감이 들어섰다라고 좀 평가를 해야 되는 구도라서 저 역시 또 마이티엠은 높게 평가가 가능한 구도로 평가합니다. 어찌됐든 어떻게 압축을 가져가느냐가 중요하다는 판단이고 그 안에서 정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그 외적인 마필들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틈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는 10번 동방지점밖에 좀 전 눈에 안 띄어요. 데뷔 전 1000m 글로벌 캡틴과 강한 퀸이 있었던 페이스를 경험하고 나서 1300에 이내 도전을 해서 3위권까지 올라오는 저력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두 번의 경주는 페이스 너무 빨랐고 너무 전기가 좋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의 구도는 레이스 흐름 자체가 뭐 안쪽 2번 킬리의 제왕, 4번 트리플칸 뭐 없죠. 뭐 10번 동방의 지전도 외선에서 원하는 타이밍을 잡아가면서 좀 조이는 운영이 좀 가능해졌다고 평가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힘은 계속 남겨두고 있는 10번마 동방지는 역습 가능성 좀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데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끝걸음의 여력은 눈에 띕니다만 결정적인 한 발이 좀 부족해 보이네요. 자, 중선위권에서 응수할 11번 마이티엠의 이제 출중한 능력을 인정하는 가운데 직전에 함께 뛰었던 2번 킬리의 제왕과 10번 동방의 지존 중에 고르자 하면은 저는 2번 킬리의 제왕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고 윤희성윤의 방송 추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11번 마이티 M에 대한 평가는 저 역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조금 아쉬운 것이 선두권을 나설 수 있는 말. 이 말이 선행 나서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은데 4번 트리플칸에 대한 설명이 없다라는 부분이 저는 내심 아쉽습니다. 그리고 되게 궁금해요. 분명히 이 편성에서는 본인이 편안하게 선행 후 버티기가 가능해 보이거든요. 거리 경험이 없어서 추천 안 해주셨을까요? 4번 트리플칸에 대한 평가 좀 정확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이제 편성을 보자마자 4번 트리플칸이 선행을 나설 수가 있겠구나.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전력을 보면은 최단거리 레이스도 선행을 나서서 막판에 좀 지거리가 부족한 면모를 보였고 직전에는 1번 게이트 코스 2점에 선행을 나섰고 물론 코너에서 외곽막 경합을 했습니다만 막판 그 1000m도 150m 남겨놓고 걸음이 무뎌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1300m인데 자, 이번 경우 선입권에서 응수할 수 있는 끈끈한 전력과 종반 뒷심 우월한 마필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 4번 트리플칸은 차라리 향후에 좀 내린 거리에서 선행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노림수를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민병철 MC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 선정 가능성 높게 보고 있고 제가 판단할 때는 복병은 이 틈을 노릴 수 있는 복병은 한 마리 정도가 눈에 띕니다. 5번 킨턴 점프입니다. 데뷔전에서 사실 너무 극심한 외곽 전개를 했는데 게이트 때문에 이 말이 초반에 추진을 아예 하지 않고 잡고만 탔는데도 굉장히 빠릿한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물론 주행시사 때도 그렇게 초반 추진이 없었기 때문에 스피드가 매우 좋은 말로 판단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심한 외곽 전개로 무너졌습니다. 12월 달에는 가벼운 발굽 질환 때문에 출전하려다가 취소가 됐는데 이후의 훈련 모습 매우 좀 눈에 띕니다. 이찬호 기수가 2월 달부터 직접 훈련을 지금 전담하고 있는데 상태가 매우 올라왔다는 판단이고 이번 경주 앞선에서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는 말로 판단이 되는데 5번 킨턴 점프의 가능성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킹덤 점프 고가의 마필이고 직전에 공백 우전 제염으로 공백 이후 출전인데 향후 물론 충실한 훈련과 상태가 변화가 오고 컨디션에 변화가 왔을 때는 노림수를 둘 수가 있겠고 분명 뛰어줄 수 있는 전력이긴 합니다만 공백 이후의 출전이고 상대도 강해 보입니다. 이번 복귀전에서 타이밍을 노리는 것보다는 차후나 차차후에 노림수를 두는 게 낫지 않을까. 5번 퀀텀 점프는 차후 차차후 정도 기대치를 가져보고 싶은 말입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8경주는요. 뚜렷하게 결정력이 보강되었고 힘들었던 면모. 자, 연투 기대치 높은 11번 마이티 M을 중심으로 도전권 최선 압축으로 옥석을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구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회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근에 현등급에서도 꾸준하게 능력을 보이지만 좀 한 발 부족한 아쉬움. 약체급 편성 오기를 만난 말이 있고요. 직전 입상 이후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과연 어떤 마필이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할지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구경주 1300m 경주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흥미진진한 것 중에 하나는 승급전 치르고 있는 말들의 상승세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는 부분, 그 말들 모두 선두권을 공략을 해왔었다라는 부분이 그 말들이 이번에도 선두권 공략이 가능할까라는 물음표를 남기게 하는 대목이죠. 이러니 저러니 해도 5등급, 현 등급에서 확실히 경쟁력을 갖춘 전력, 1번 탐럭 먼저 지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탐럭 같은 경우는요. 체중 변동폭이 지금 계속 너무 커요. 승급전에서는 19kg가 크게 체중이 불면서 입상을 차지했고 직전엔 크게 10kg 빠지면서 3위를 차지했었죠. 그렇다 하더라도 모두 뛰었던 그 입상과 3위를 기록했던 그때의 앞선 말과의 마신차는 비록 벌어졌을지언정 자신의 걸음 꾸준하게 유지했었다는 부분이 1번 탐럭의 가장 큰 강점이겠죠. 체중 변동폭이 이번에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 부분 역시 이 말의 컨디션 상승세를 끌어나갈 수 있는 대목으로 1번 탐럭 아주 그냥 빠릿한 경주 운영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함께 응수할 수 있는 말, 이번 편성에서 선행을 주도할 수 있을 말이죠. 2번 원더풀 헤네시 선행마입니다. 이 말이 선행을 나서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합당하고 나머지 말들의 기습 선행이라고 한다면 저는 7번 자진몰이 정도를 선두권 가세마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원더풀 헤네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 상대가 약했다라고 하기에는 본인이 인코스에 있었다라고 하기에는 사마신이라는 여유 있는 낙승을 거뒀다라는 전력 이후에 힘이 확실히 붙었어요. 전력 완성도도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에 대한 부담감은 크지 않을 전망이고요. 7번 자진몰이는 강급 이후에 직전 경주 졸전을 펼친 바 있습니다. 부담 중량 면에서도 불리했었다라는 부분. 하지만 이번에는 부담 중량이 많이 낮아졌다라는 것. 이것 역시 선두권 가세 전력으로서의 가능성 열어둘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한번 스트라이드 업 선입부 추입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영 위원의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능력의 우열이 드러난 편성이라고 판단하는 만큼 중심마에 대한 의견이 모두 같은데 저는 그중에서도 이번 원더풀 헤네시가 아무래도 선행이 너무 유력한 상황이라서 가장 중심으로 강조드리고 싶고 1번 탐럭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인게이트 최적 선입일 경우엔 분명히 좋은 모습을 모래 맞고 따라가면서도 보여준 말인 만큼 이번 경주 그런 전개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3번 스트라이드 업도 빠름을 많지 않은 경주 선입 버티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 나머지 말 중에서는 10번 사륜이킹 정도가 도전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는데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선입 전개로 이제 풀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엔 전개를 좀 아쉽게 못 풀었습니다. 결국 외곽 힘 소모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이 정도면 보여줬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경주도 외곽 게이트긴 하지만 이번 원더풀 헤네시 빼고는 빠른 말이 특별히 많지 않은 편성인 만큼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10번 사륜이킹의 가능성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10번 사륜이킹의 3위 가능성을 여쭤보시는 겁니까? 입상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사륜이킹은요. 3위 이내의 성적을 거뒀을 때 모두 선행전개였습니다. 42전을 뛰면서 모두 선행전개일 때만 성적을 냈단 말이에요. 따라가면서 3위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이 말이 입상 가능성을 논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삼복승이나 뭐 삼상승 등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는 편이라서 최성진 위원처럼 그쪽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의견 차이가 좀 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나네요.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영주는 오랜만에 최성진 위원님하고 좀 의견이 좀 일치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네요. 뭐 중심은 저도 탐락으로 판단을 하지만 나머지 보고 있는 시각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뭐 원더풀 에너지의 뭐 선두권 공략, 뭐 스트라이드업, 고사레니킹은 뭐 작년 5월달에 이제 강급되고 나서부터 계속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어서 최근 따라가는 전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저희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저는 이제 이 위외 이제 마필들 중에서는 이 마필은 저보다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뭐 4번마 블랙 폭격기가 되겠죠. 주행심사 잘 받아내고 데뷔전은 아쉬웠지만 이후에 뭐 경주를 운영을 계속 꾸준히 해주면서 직전 상대가 약했다 할지라도 선행 강공 이후에 여유감을 좀 많이 남겼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쪽 2번은 원더플래닛이가 분명히 선행권의 마필이기도 하지만 1300m에서 입상이 없다는 것과 뭐 블랙 폭격기는 1300에서 우승이 있다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그 비교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블랙 폭격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해요. 똑같이 승급전이고 심지어는 블랙 폭격기는 1300m 거리 경험도 있는데 왜 2번 원더플래닛은 강조를 하면서 4번을 추천을 드리지 않느냐. 기본적인 스피드의 차이고 직전 경주 편성 강도의 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원더플래닛가 뛰었었던 그 편성에서는 데뷔전 치르고는 신마가 있었기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스피드형 말들이 제법 많이 포진되어 있었던 경주다라고 한다면 직전 4번 블랙 폭격기가 뛰었던 경주는 10전을 넘게 뛰면서도 성적을 내지 못했었던 부진마들의 편성이었습니다. 즉 3세마 미승리마 경주냐 그냥 미승리마 경주냐 여기서의 편성 강도 차이가 났고 4번 블랙 폭격기가 직전 선행으로다가 멋진 경주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편성의 호기를 틈탔던 것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네, 자 어느 정도 그 입상 유력마 2두의 마필은 저희 4인의 전문위원이 모두 전원일치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2번 원더풀 헤네시의 선행, 그리고 안쪽에 1번 이 탐럭. 작년 12월 16일 경주에서 에이스 솔롱거가 이끄는 하이페이스를 너끈히 극복하고 당시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그래서 2번 원더풀 헤네시 선행, 1번 탐럭의 마지막 한 발 역습. 2도의 마필의 그 동반 입상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 보이는 형국입니다. 여기 6번 파켓 한번 여쭤볼게요. 이 뭐 아니면 도인 마필인데 작년 11월 달에 갑자기 선행을 나서더니 한 바퀴 잡아 돌린 전력이었죠. 근데 과거에는 따라가는 전개로도 단거리 입상을 했었고 직전에는 외곽 불리한 이 함을 극복을 하지 못했고 막판에 살짝 걸음 보였는데 영국 출신의 이제 멀로기스의 이제 이번 주부터 기승인데 자 김지영 위원요 6번 팝캣 복병같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것도 선행을 나서줘야지 좀 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팝캣이 좀 찜찜하면서도 뭔가 적극적인 추천을 드릴 만한 이유 역시 좀 부족한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훈련시 걸음 변화가 확연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요. 당시 입상 우승을 할 때에도 편성의 혹이었었던 말인 것이 분명하고 지금은 팝캣이 뛰기에는 팝캣이 직전에 치렀었던 승급전 편성보다는 해볼 만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입상권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기까지는 현장에서 상태가 정말 번쩍번쩍 하다면 추천드릴 의사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자제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서울 구경주는요 현등급 무대에서 그래도 꾸준하게 강자급 틈바구니에서 능력 좋은 부분을 이어가고 있죠. 1번 탐럭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평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경주입니다. 서울 10경주고요. 경주거리 18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현등급 무대에서 중장거리 검증을 받고 있는 전력도 상당수 눈에 띄고요.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과연 이 3등급 장거리 레이스 초회의 승자가 어떤 말이 될지 지금부터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10경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후반부로 달려가는 시점에서 정확한 타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데뷔 전부터도 좋은 모습으로 함께 호흡했던 그 마필이 출전하는 만큼 믿음 있게 최선의 압축을 약속드릴 구도입니다. 데뷔 전 당시도 강하게 말씀드렸던 마필, 바로 1번마 매지컬 초이스죠. 주행 심사는 약간 농땡이 기조도 보였었고 조금 체형은 좋은데 둔탁하지 않나 싶었는데 훈련시 번쩍번쩍 빛나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던, 그리고 데뷔 전 바로 추천을 드리고 적중을 연결드렸던 그 마필입니다. 두 번의 경주를 통해서 완벽한 순발력을 보여줬었고 발바꿈이 조금 좋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경주를 통해서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직전에 이제 1800 첫 도전도 많이 뛴 거죠. 외곽 12번을 처음 달아봤고 외선에서 장악하지 못했고 모래도 맞아봤고 운영상의 미스도 있었던 그런 상태 틈에서 상대 빨랐던 레이스를 3위권까지 올라온 것도 잘한 겁니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쉽긴 하지만 처음 뛰어봤던 그 모든 조건을 극복해냈다고 평가를 해야겠죠. 별정 비형 방식으로 치러지는데 상대 자체는 강하진 않아요. 안쪽에 있는 1번 매지컬 초이스가 저는 이번에도 강공선행 작전을 펼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1번 매지컬 초이스보다 빠른 마필이 그에 견줄 수 있는 마필이 한두 두두 눈에 띄고는 있지만 매지컬 초이스가 보여주고 있는 그 가속력 자체는 이번 경기에서 무난히 선행을 나설 거라 판단하고 있고요. 설령 선행을 못 나선다 하더라도 직전 불리한 전개, 따라간 전개도 가능성을 보였던 매지컬 초이스이기 때문에 최적 선입에 대한 가능성까지 이번 경기는 의심하기 힘든 믿음이 있는 마필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후순위 도전권에서는 4번마 브레고리, 7번마 샤크 대장군, 외곽 10번마 88 빅토리 주목합니다. 4번마 브레고리 같은 경우는 25조 전승의 마방에서 계속된 데뷔 이전부터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성적이 좀 더디긴 했어도 최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의 능력은 굉장히 출중하죠. 직전의 경주는 좀 주기가 늘어진 가운데 사실 이제 문서현 기술을 기용을 했었는데 당일 체중이 좀 빠진 것도 그랬었고 마필 주폭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여주는 운영을 하면서 타이밍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문서현 기수가 좀 미흡하다 보니까 좀 아쉬웠었죠. 정상 주기 돌아왔고요. 좀 더 빠릿하게 운영해 줄 수 있는 유승한 기수라면 최적선이 브레고리 변화 가능성 충분해 보이고요. 7번 샤크 대장군은 조재력 기수가 마필을 잘 알고 있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좀 아쉬웠어요. 11월 25일 경주는 무리하게 선두권을 공략해서 기존의 전개에 좀 바꿔지는 전개를 펼치다 보니까 무너졌고 직전의 경주는 참기는 참았는데 너무 참아버렸죠. 이번에는 그렇게 운영 안 할 겁니다. 정말 칼날 같은 타이밍을 잡아줄 수 있는 기수기 때문에 조재력 기수 이마필의 변화 가능성 이번 경주에선 높게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10번 88 빅토리는 직전 세계 1부에 출전을 해서 최악의 모습이었죠. 초반이 빠르지 않은 마필인데다가 다리 들고 또 득발까지 했습니다. 경험이 좀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외선에서 얼마만큼 초반에 편하게 가담하느냐만 관건일 뿐 기본 능력상 이번 경주도 충분히 가치가 크죠. 자, 결론적으로 이번에 구도에선 데뷔 초부터 주행 심사부터 계속 논해왔었던 1번와 매지컬 초이스 강한 믿음으로 이번 경주 최선의 압축의 승리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저 역시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추천해주신 4두 이내에서 결정을 하는 게 저 역시 현명한 정답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에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그 외에 복병 가능성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8번 롱히터 한번 여쭤볼게요. 롱히터라는 말이 사실 최근에 일단 컨디션이 살아난 이후에 계속 연투를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번에 승급전이기 때문에 아마 최대 고비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부담 증량 면에서도 좀 한결 수월해졌고요. 선임력을 확실하게 탑재하고 있는 전력이다 보니 지금 편성이 1번 매지컬 초이스가 얼마나 빠르게 레이스를 가져가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빠르다면 선입권이 무너질 수도, 느리다면 자력으로 롱히터가 스스로 올라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8번 롱히터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거세하고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거세하고 이제 나와서 12월 2일, 1월 19일 모두 좋은 모습으로 활약을 했고 스피드감도 선행까지도 나설 수 있는 마필인 것도 동의를 해요. 근데 직전의 경주에서부터는 여력감이 조금씩 또 고개가 좀 높은 단점이 계속 노출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좀 아쉽기도 하고요. 5번 롱에이, 6번 번개 라이언 그리고 1번 매지컬 초이스의 경합에서 저는 이제 거의 매지컬 초이스가 무조건적인 선행을 나설 거라 거의 나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서 이 승급하고 있는 이 롱히터가 직전 경주 보여준 여력감으로서는 연투 가능성을 한 번쯤 의심해야 될 편성이 아닌가 좀 싶어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네,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중심마에 대한 믿음 저 역시 동일하게 1번 매지컬 초이스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분명히 저력을 보여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편성에서 복병으로는 외곽에 있는 9번 서울 탱크라는 말을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최근에 모습은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거리에서도 추입력을 보여주고 있고 12월 23일에는 아예 의도적으로 당겨 잡으면서 추입을 시도해봤고 직전에는 또 앞선에 나가는 작전을 시도해봤습니다. 직전엔 좀 안타깝게 앞선에 나가는 작전이었는데 연말과 충돌하면서 출발을 삐끗해서 좀 손해가 있었는데 또 그러면서 전개도 외곽으로 꼬이고 심소모가 심했다라는 판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감안하면 잘 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편성에서 앞선에서 그렇게 빠릿한 말들 많은 편성 아닌 만큼 선의권에서 자리 잡으면 버틸 가능성 9번 서울탱크 있지 않나 싶은데 복병으로서 가능성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큽니다. 빠른 마필이 많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매지컬 초이스도 빠르고 롱에이도 빠르고요. 롱히터도 서울탱크보단 빠르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서울탱크 같은 경우에는 선두권 공략을 좀 수월하게 나섰을 때 입상을 많이 차지했던 전력이었고 그때마다 열애감이 좀 크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군다나 서울탱크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불안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죠. 자기가 좀 힘들면 외측으로 기대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악도 힘든 구도 따라가서 입상을 해야 되는 더군다나 참아서 취입을 한다.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적 이점을 가져갈 수 없는 이번 경주에선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1번 매지컬 초이스의 이 중심권 마필로서의 선정은 상당히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직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전개를 그렇게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거리 첫 도전에서 1번 매지컬 초이스는 정말 일치월장하고 있는 마필로 보이고 있고요. 자, 이번 황금주머니가 이제 늘어난 거리가 반가운 마필로 보이는데 직전 경주 우승 이후 거세 단행하고 이번에 출전이기 때문에 약간 좀 찜찜함은 있습니다. 12번 레전드 킹이 활마겸 등의 병력으로 공백이 있었습니다만 작년 12월에 복귀 후 최근에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말이죠. 단거리에서도 1400m에서도 아주 압도적인 추입으로도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고요. 직전에 1800m 거리 후무 인코스 타다가 종반 걸음의 여력을 충분히 남기며 변화 가능성을 엿보였는데 백동일 위원 12번 레전드 킹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구절염의 여파도 좀 극복해지고 있고 이제 나빠지지 않은 모습은 분명한데 파괴력 있는 한 발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은 좀 아쉽긴 합니다. 전개를 외곽에서 과연 어떻게 풀어낼까? 초반이 빠르지 않은 레전드 킹이 아예 참기에는 그렇게 막판에 빠릿하게 한 발을 올라오는 주폭도 아닌데다가 좀 초반에 전기를 잘 가담하고 풀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빠른 마필도 많고요. 저는 오히려 안쪽 2번 황금주머니가 저는 이제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 자체가 거세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거거든요. 거세 여파만 당일 크게 확인이 안 된다라면 저는 오히려 2번 황금주머니의 손을 좀 더 들어주고 싶은 구도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서울 10경주는요. 전개의 자유로운 이점을 극대화할 또한 장거리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죠. 1번 매지컬 초이스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장거리 통할 만한 전력의 마필, 컨디션 상승세와 또한 전개 이점까지 구가할 수 있는 말로 엄선 추천드릴 백동인 위원의 방송 추천 10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성진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11경주고요. 경주거리 2000m 호남이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2등급 장거리 레이스입니다. 장거리 무대 충분히 본인의 능력을 100% 발휘할 마필들 어떤 말이 있을지 어느 정도 최근에 장거리에서도 꾸준한 능력을 보였던 마필들 이번에 편성 혹이 만난 마필로 눈에 띄네요. 자, 그 내용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위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11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의 실수는 없다라고 판단되는 중심마가 서 있고 후착도 압축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경주 믿고 추천드릴 중심마는 6번 티즈 플랜입니다. 단거리에서도 앞선 전개를 했을 만큼 스피드도 매우 뛰어난 말이고 하지만 거리를 늘린 후부터는 의도적인 추입 작전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도 초반부터 아예 추진을 안 하면서 추입 작전을 시도했는데 경주 흐름과 맞지 않자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능력 문제는 아니고 전개의 문제였다라고 판단하는 만큼 빠른 말 없는 편성 맞나 이번 편성은 이번 경주만큼은 앞선 선입권 전개가 매우 유력시되는 티즈 플랜이라면 선입후의 뒷신발이 가장 중심마로서 믿음으로 강조드릴 수 있는 말로 판단됩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 외곽에 있는 12번 대박이다. 안쪽에 있는 1번 제주의 하늘과 4번 좋은 인연이 눈에 띕니다. 그중 직전 경주 긴 공백
또 출발할 때 착지 불량으로 인한 외곽 전개에 불리함까지 얻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한 12번 대박이다가 굉장히 가장 눈에 띕니다. 정상 출발 선입 전개라면 특별 경주에서도 통했던 경주력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여기에 병력 없이 휴식 차원의 휴양을 다녀왔던 일본 제주의 한울도 도전이 가능한 말로 판단이 됩니다. 휴양 다녀온 뒤에 2월 달부터 훈련을 재개했지만 휴식이 약이 된 듯 오히려 활기 넘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대상 경주에서도 입상을 했을 만큼 기본 능력 충분한 말인 만큼 최적 선입이라면 도전 가능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합 없는 단독 선행 가능성 있는 4번 좋은 인연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2등급에서 입상 경험이 있는 기본 능력은 갖춘 말이고, 최근에 뛰었던 경주들 모두 다 굉장히 앞선이 치열하고 강력한 상대 선행말들이 많은 편성이었는데, 이번만큼은 자기 페이스로 경주를 이끌 경우에 충분히 버텨줄 수 있는 복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빠른 말 없는 편성을 만나서 한 타이밍 빠른 선입 후에 뒷심 발휘할 수 있는 6번 티지 플랜을 중심으로 편성 만난 도전말로 최선의 결과를 기대해보는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네, 좋은 결과 기대가 되고 예측이 됩니다. 저희 또 6번 티지 플레이는 직전의 운영보다 더 보여줄 거리는 많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번 경주에서 상대와 전개 이점 충분히 챙길 마필로 동의하고 나머지 마필들도 함께 응원을 해보고 싶네요. 근데 어찌됐든 직전에 이제 2등급 승급전 자체를 나름대로 꾸준하게 보여줬던 이 마필이 아예 없다는 것은 좀 아쉽긴 합니다. 바로 안쪽에 있는 3번은 지상명령이란 마필인데요. 두 번의 경주 자체에 보여줬던 1800이긴 하지만 여력감 자체가 너무나도 월등했었죠. 직전 2000m는 경험이 좀 우선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승급전이기도 했었고, 그래도 그 정도의 주폭은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다는 판단이 이어서 어차피 레이스 자체가 빠르지 않다라면 지상명령도 이번만큼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인데, 이 마필을 아예 배제하신 이유가, 그러나 부준까지 유리한 지상명령을 배제하신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3번마 지상명령 같은 경우는 3등급까지는 정말 매서운 추임력으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직전 승급전에서는 좀 아쉬움을 보여줬습니다. 경합 없는 앞선 구도, 금투사가 결국엔 버텨내는 그런 흐름의 경주였는데, 그 때문인지 결국엔 추입 올라오다가 결국엔 끝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동거리 2000m고 이번 편성도 직전과 같은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직전에 금투사였다면 이번 경주는 좋은 인연이 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데는 경합 없는 앞선 구도라면 지상명령이 추입하기에 썩 좋은 경주 구도는 아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우선 6번 티즈 플랜이 이번 편성에서는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말이고요. 저는 직전 경주의 경주 운영상의 아쉬움 물론 있긴 있었습니다만, 부담 중량이 높아졌던 것, 별정 경기에 출전하면서 부담 중량이 높아졌던 것이 발목을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핸디캡 경주 출전하면서 부담 중량까지 낮아졌다면 6번 티즈 플랜 이번에는 만회, 서력전 충분히 가능하겠죠. 인정하는데 4번 좋은 인연이 선행을 나서서 2000m 1순위한 경험이 있는 말인 것은 분명합니다. 비가 많이 왔었죠. 단독 선행이라고 강조를 해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8번 스모키 베일이 이번 편성에서는 오히려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더 재밌어 보이는데요. 8번 스모키 베일보다 4번 좋은 인연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여준 초반 스피드 자체가 저는 4번 좋은 인연이 더 빠릿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경주는 어쨌든 게이트 이점도 있고, 또 스모키 베일 같은 경우는 항상 직접 선행을 나서기보다 선입전개를 그동안 많이 해왔고, 최근에는 더더욱 초반에 의도적으로 힘을 안배하면서 선취입전개로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만큼 8번 스모키 베일이 아무리 안토니오 기수라고 해도 이번 경주 4번을 넘어서면서까지 무리한 선행을 2000m에서 구사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봤습니다. 네,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상당히 오히려 이 접전 레이스 어려워 보이는 구도예요. 경주거리가 장거리 2000m라는 부분과 선두권에서 페이스 안배를 해나가며 과연 어떤 말들이 레이스를 주도할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데, 6번 티즈 플랜은 직전에 경주 운영상의 아쉬움, 이번엔 만회할 듯한 마필로 보입니다. 여기 10번 호위무사가 있습니다. 질주성의 변경에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이며 최근에 장거리 무대에서 어느 정도 기대치를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최근에는 늪발로 인해서 완전 후미에 있다가 막판 올려붙이는 걸음으로 여력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늘어난 2000m 거리, 제가 보기에는 직선에서 결판이 날 레이스로 보입니다. 직선에서 어떤 말이 막판에 이제 힘있게 올라올지 그 주인공이 10번 호위무사가 될 듯한데, 최성진 의원요, 10번 호위무사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최근에 꾸준히 띄워주고 있는 말인 건 맞습니다. 좀 아쉬웠던 것은 직전 경주에서 이 좋은 인연이 완전히 앞선의 강력한 말들에게 무너지면서 좀 추입이 통할 수 있는 경주였는데 그 당시 호위무사도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또 아쉬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판단할 때는 전개 여러 가지 문제가 없었던 최적 전개의 최적 주행이었다라고 판단하는데 모든 힘을 다 끌어냈을 때 착순에 머물렀다는 부분. 따라서 이번 경주도 특별히 훈련 상태가 더 뚜렷하게 호전되지 않는 만큼 이번 경주도 좀 착순권의 위험성이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11경주는요. 두 번의 실수는 없다 강조해 주셨습니다. 6번 티즈 플랜을 중심으로 공략해 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장거리 무난하게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마필, 스태미너 좋은 마필, 엄선에 추천드릴 이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11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라스트 경주 단거리 1200m 다수의 선행마 출전 앞선 하이페이스가 예견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토요일만 마지막 경주는 제가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주입니다. 스피드형 마필들 난타전 구도지만 딱 중심만 정리를 하면 오히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중심에서 1번 미러스터 먼저 강조 드립니다. 강력한 손드럭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직전은 57의 부중이었어요. 더구나 최외곽. 문세영 기수 가담했습니다. 가볍게 가담하고 나서 무리다 싶으니까 직선 들어와서 그냥 가볍게 몸만 풀어주죠. 가면 안 되는 구도였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지금 문세영 기수의 52의 부중이라면 무리하게 선행 나설 수 있는 마필도 크지 않기 때문에 단독 선행차에서 절대 놓칠 이유 없다. 좀 더 강조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6번은 베스트 블리스는 직전 문서혁 기수가 또 아쉬웠어요. 직전의 경주 자체에서는 오히려 당일 안장이 교차가 됐던 부분 자체가 초반에 이제 전개 운영을 풀어내지 못했던 탄력을 낳는데 안토니오 기수라면 그런 부분 상쇄 줄 수 있는 기세로 이 마필의 능력 끌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4번 울트라 챔피언은 직전 빠른 페이스를 따라가면서 입상을 했다는 점은 상당히 높게 평가할 될 부분이라서 이번에도 선입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8번만 IBS 스킨이란 마필 자체가 12월 20일 경주 때 따라가서 입상을 할 뻔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그 이전 경주 선행에 실패하자 아예 무너졌던 이 마필이 더구나 직전의 경주는 그러고도 패출이 나면서도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재검 시 문제 없었던 8번 IBS 스킨에 따라가는 가능성까지 여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백동일은 이번 경주 인코스 빠른 선행 나설 수 있는 모든 조건의 우위 1번만 미르스톰을 좀 더 강력하게 강조드리는 구도입니다. 네, 일리 있습니다. 백동영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번 미리스톰이 게이트 2점을 살리는 선행 전개 충분히 가능하겠는데 아차하는 순간에 갇혀버릴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요, 10번 교룡 운우의 선행 가능성을 더 높이 삽니다. 외곽에서 아예 감고 올라서는 선행 이번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직전 경기에도 사실 선행 나서긴 했어요. 인코스에 두 마리 말을 두고 가서 그렇지. 그리고 그 더 외곽에 미드스톰이 있었을 뿐이고요. 결국은 교룡운우는 선행 성공 여부가 입상과 우승과 바로 직결이 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찬원 기수 이미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는 목요일 당일 벌써 출발 훈련 2번 연속했습니다. 마저 하고 출전할 거예요, 분명히. 선행에 대한 강공, 10번 교룡 운우의 의지가 더 높다라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4번 울트라 챔피언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언디피티드, 7번 질풍가치. 7번 질풍가치는 한번 여쭤볼게요. 직전 경주에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서 저도 현장에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이번에도 이번 경주 10번 교룡 운우가 선행을 나선다 하더라도 질풍가치가 좀 더 인코스에서 모래를 덜 맞는 전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7번 질풍가치는 왜 추천을 안 해주실까요? 승급전에 상대가 좀 강하고 페이스가 빨라졌다는 점은 좀 고민이 돼요. 미드스톰도 뿐만 아니라 더 프리마부터 언디피티드 울트라 챔피언 우라칸 또 예산에서 압박하는 IBS 스킨 103포스까지 지금까지 뛰어보지 못했던 흐름입니다. 이 마필 자체는 지금까지 두 번의 경주는 외선에서 가볍게 그리고 인코스에서 가볍게 자기 혼자 뛰었던 경주와 이제 함께 압박받는 경주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상대 강한 이번의 구도는 한 번쯤 경험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대단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편성입니다. 6번 베스트 블릿을 저는 그 중에서도 중심마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 좀 충돌하면서 막혔습니다. 그래서 출발이 안 좋았는데 안토니오 기수라면 정상 출발 선입 전개 후에 뒷심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1번 미르스톰의 선행, 여기에 4번 울트라 챔피언의 선입 모두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5번 우라칸이라는 말이 이번 경주는 한번 뛰어볼 만하지 않나라고 판단되는데 항상 원페이스로 뛰는 굉장히 단거리형 말로 판단이 됩니다. 11월 24일 극단적으로 가벼운 주로 해서 한번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후에 1300m 경주 건조주로 1300m는 너무 무리한 어떤 거리이기 때문에 두 번 다 지워드렸단 말입니다. 1200m로 거리 줄었고 선입전개 후에 올라올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라고 판단하는데 5번 우라칸에 1200m 줄어든 거리에서의 가능성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라칸만 생각하면 울컥울컥합니다. 정말 우라칸은 이제는 저는 이제 포기했어요. 뭐 11월 24일 때는 정말 편안하게 탔던 거고 12월 22일 때 장악 못하니까 그냥 무너져 버렸고요. 이마필 모래마는 거 정말 극도로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직전에는 안쪽에서 상대방을 넘어가는 거 막아주려고 계속 몰고 나가는데도 안 됐고 직전보다 페이스 더 빨라졌어요. 뭐 김덕현 기수가 기승을 한다 할지라도 레이스 운영을 쉽게 할 수 없는 이번 구도에서 편안하게 나설 수 있는 구도도 아닌 우라칸이 입상을 기대하기에는 처진 선입, 취입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우라칸은 저는 이번 경기에서 읽어줄 수가 없습니다. 네, 토요일 마지막 경주는 백동일이 형과 저는 유사한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1번 미르스톰이 코스 2점에 감량 혜택,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할 듯하고요. 직전에 이제 출발 후 추돌 질러 막혀 초반 전개 꼬여버린 6번 이 베스트 블릿이 자 이번에 안토니오 기수 기용으로 자 직전에 이제 졸전을 만회할 듯합니다. 초반 전개도 잘 풀어내죠. 여기에 8번 IBS 퀸 패치럴 이후 출전이지만 뭐 상태감 크게 문제 없어 보이네요. 네, 결국 토요일 마지막 12경주는요. 코스 2점, 전개 2점, 감량 혜택까지 뚜렷하게 누려볼 1번 미르스톰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이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에 연속된 어려운 흐름의 경마는 그야말로 멘탈 붕괴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고대 로마 제정시대 철학자인 세네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강한 사람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 최근에 어려운 흐름 차분하게 잘 대처하시고 또한 붙을 경주 그리고 피해야 될 경주 그런 부분을 선택 취합하셔가지고 자, 잘 대처하신다라면은 이 월말 경마도 즐겁게 즐기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일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